와. 오. 이게 40만 원이라고요? 445만 원. 아, 445만 원. 자, 요거 한번 뽑아 볼게요. 키역이 안녕하세요, 최아빠의 술장입니다. 자, 오른쪽에 놓여져 있는 캐리어 보면 대충 눈치채셨겠죠. 전에 예고해 드렸던 바와 같이 100만원으로 위스키 10병 사기 시즌2고요 저번에 여름이었죠. 삼성동에 있는 바이베럴 샵에 요 사장님과 같이 가서 위스키를 캐리어에 한가득 싣고 왔는데 10번째까지 리뷰가 끝났고 저희 술장에도 이제 어느 정도 바닥이 보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캐리어를 채우기 위해서 동대문구에 있는 셋찌리코, 요즘에 정말 핫한 주류 상해로 떠오르고 있죠. 셋찌리코 샵을 출발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요 사장님과 같이 출발을 해볼 거고요. 함께 가보시죠. 블랙에더는 독립병입 회사 이름이고요. 지금 남아있는 제품들 중에서 여기 오른쪽에 이 기사가 그려져 있는 제품들은 블랙에더 로우 캐스크 제품들이에요. 로우 캐스크가 뭐냐면은 이 위스키 바틀 안에 이렇게 까맣게 재가 들어있어요. 블랙에더 독립병입의 특징 중에 하나가 로우 캐스크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같은 경우에는 오크통에서 위스키를 담을 때 필터링을 안 하고 그냥 붓는 거예요. 안에 있는 검은 조각은 그 캐스크 조각들이 떠다니던 걸 필터링을 안 해서 채로 안 걸렀기 때문에 캐스크 조각이 같이 들어갔다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보통 위스키를 마시는데 그 증류소에 있는 캐스크를 가져올 수는 없잖아요. 증류소에 있는 캐스크 내부를 핥아먹을 수 있는 그런 경험 그런 메리트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왼쪽에 있는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블랙에더에서 자체적으로 생산을 하고 있는 스네이크 시리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대체적으로 쉐리의 CS 제품들을 위주로 나오고는 있는데, 레드 스네이크라는 제품이 피티드 쉐리 CS고요. 화면에 보시면 왼쪽에 있는 블랙 스네이크는 논피트의 쉐리 CS 버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오른쪽에 있는 키메라 같은 경우에는 여러 증류에서 섞어서 만드는 건데, 아쉽게도 수량이 적어서 저도 아직 맛은 못 봤어요. 블랙에더에서 나오는 이런 스네이크 시리즈는 다 이렇게 이미 똑같은 디자인으로 나오는데, 키메라는 유독 다른 디자인으로 이렇게 꽃을 잔뜩 그려놓은 걸 보고서 화사한 느낌이 나는 증류소들을 섞은 게 아닐까라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독립병입 회사에서 나오는 제품이고요. 왼쪽에 방금 블랙에더 제품 설명드렸듯이 독립병입자들이 각 증류소의 원액들을 가져오는 이런 경우가 있고, 원액 보유량도 많고 하다 보면 여러 이유로 인해서 세적인 브랜드를 스네이크 시리즈처럼 생산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이 제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BBNR에서도 동일하게 어느 증류소 무슨 캐스크 몇 년 이런 식으로도 시리즈가 나오는데, 블렌디드 시리즈라고 해서 BBNR이 갖고 있는 원액들을 블렌딩해서 이렇게 나오는 엔트리급 라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단가는 각각 57,000원에 형성이 되어 있어요. 이 제품 같은 경우에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많이 해서 뒤에도 보시면 박스가 쌓여 있는데, 이렇게까지 가져온 이유는 제가 느끼기엔 이 제품이 글렌드로낙 12년이 요즘에 구하기도 힘들 가격도 많이 오르잖아요. 그거에 대체용으로 쓰기 굉장히 적합하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맛만 놓고 보면 당연히 글렌드로낙이 훨씬 맛있어요. 그건 저도 인정은 하는데, 구하기가 얼마나 쉬운가, 또 가격에 대하면 그런 걸 따져보면은 블루로스 느낌도 굉장히 많이 살아있고요. 밸런스도 괜찮은 편이어서 추천을 많이 드리고 있고요. 역시 글렌드로낙이 훨씬 맛있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맛만 놓고 볼 때는 상대적으로 이 블렌디드 제품이 피니쉬가 많이 짧아요. 그게 조금 아쉽기는 한데, 가성비라던가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보면은 데일리로 요걸 드시기에 추천을 좀 많이 드리는 편이어서 여기 소개를 해드렸고요. 원액을 사와서 자기들이 판매를 하게 되는데, 컴퍼스 박스의 또 특징이 그냥 독립병입이 아니고 모든 원액을 블렌디드 위스키로만 내요. 그렇기 때문에 독립병입에도 속하긴 하지만 좀 더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독립 블렌더라는 명칭을 쓰려고 하고는 있고요. 이게 법으로 정의된 건 아니고 저랑 뭐 몇몇 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서 저도 따라가는 편이고요. 보시면은 모든 제품이 블렌디드 위스키로 되어 있고요. 보시면 수성 연수가 표시된 제품이 단 하나도 없어요. 그 이유는 컴퍼스 박스의 회장님이 원하는 게, 스카치 위스키 협회에서 규정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이거는 요즘에 좀 잘 안 맞는 것 같다라는 그 맹점들을 역으로 찌르는 역할을 많이 해요. 예를 들면은 한국에 안 들어왔거나 아니면 제가 구경을 못한 건데, 30년짜리 원액 99.9%가 들어가 있는 위스키에 3년짜리 위스키 0.1%를 섞어서 숫자로 처음으로 여기 3이라고 해서 3년 숙성 위스키다라고 내놓은 적이 있어요. 대놓고 개긴다고 표현을 많이 하는데, 여긴 일부러 그런 식으로 찌르는 역할을 되게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것뿐만이 아니고 그렇게만 했으면 당연히 없어졌을 텐데 이렇게까지 대항을 하고 있는데도 살아남았다는 그만큼 재밌는 스토리랑 재밌는 블렌딩을 해서 제품들이 특성이 되게 많이 살아있다, 뭐 이런 뜻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플랜스코시아 제품이 지금 10% 추가 세일 플러스 글라스 제공을 해드리고 있어요. 이 미니 캐런 같은 경우에는 중국산이 아니고
폴란드에서 만든 유럽 장인의 기술이 들어간 기계로 만든 잔입니다. 이 미니 캐런이고요. 귀여워. 근데 여기 가장 엔트리가 되는 더블 캐스크랑 한정판으로 나왔던 캠벨타운 하버 두 가지 제품 지금 세일을 하고 있고요. 근데 한정판이 더 저렴하네요. 한정판은 이게 일시적으로 생산을 한 거지 무조건 비싸다고 한정판을 붙일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리미티드 에디션이나 이름을 붙일 때 증류소마다 생산 병수에 대한 제한이 또 있어요. 어느 정도 생산을 했냐, 뭐 일시적으로 했냐, 오피셜 라인이냐 이런 거에 따라서 이런 이름을 붙이게 되는 거고요. 이 리치 앤 스파이시라고 써진 거는 무슨 의미죠? 이게 향이 풍부하고 약간 매운맛이 있다는 건데 여기 있는 스파이시는 한국에서 청양고추나 이런 거 먹었을 때 나오는 스파이시는 아니고요. 도수가 높거나 이러면 좀 통각이 느껴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를 외국에선 스파이시라고 표현을 해서 한국에서 생각하는 매운맛과는 좀 다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도 기본적으로 버번 캐스크에 숙성을 하게 되는데 보시면 라벨에도 써있듯이 PX 쉐리에서 피니쉬를 하기 때문에 쉐리의 단맛이라던가 좀 더 진해지는 색깔 이런 영향들을 받는 제품이고요. 요즘에 스프링뱅크가 굉장히 핫한데 스프링뱅크랑 글렌스코티아 두 개의 증류소만 지금 캠벨타운이란 지역에 있어요. 스코틀랜드 전국 곳곳에 위스키 증류소가 있는데 아일라, 로울랜드, 하일랜드, 스페이사이드, 캠벨타운 이런 식으로 지역 이름을 나눌 때는 그 지역만의 고유한 특색이라던가 이런 색깔들이 확실하게 자리매김한 그런 지역들만 따로 분류를 해주는데 스프링뱅크, 스코시아 이 두 개만으로도 지역을 분류할 정도로 굉장히 개성도 있고 웰메이드에다가 재미도 있는 그런 증류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두 가지의 차이는요? 요거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버번 캐스크의 PX 쉐리 피니시란 엔트리급 제품이고요.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가격은 더 저렴하지만 여기 한정판으로 나온 제품인데 한 보모 12 정도? 혹은 그거보다 약간의 피트가 있고요. 전반적으로 요오드 향이라고 많이 하는데 해초 냄새 약간 요런 향이 같이 섞여 있어서 하버라는 이름을 같이 붙인 그런 제품. 둘 중에 추천을 해주신다면 제 취향에서는 요걸 더 추천을 많이 드리고요. 피트나 요런 거 좀 재밌는 거를 더 좋아하시면은 캠벨타운 하버를 조금 더 추천드리고요. 가격은 이게 10만 원이요. 네, 길라스 포함 10만원 그리고 82,000원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이번 콘텐츠에 또 잘 맞기도 하고 재밌는 제품으로 킬링 아이리시 추천드리고요. 아이리시 위스키라고 하면 아일랜드에 있는 위스키인데 가장 유명한 건 세계대전 이후에 제임슨을 제외한 다른 아이리시 증류소들이 사라지고 하면서 더 많이 부상하게 된 거고요.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그 전 굉장히 유명했던 증류소인데 폐쇄되었다가 다시 재생산을 시작한 증류소고요. 원래 있던 원액은 다른 창고에 있다가 들어왔기 때문에 기존 원액이랑 요즘에 또 그때 인원들이 증류하는 원액이 같이 섞여 있고요. 킬링 같은 경우에는 제가 좋아하는 이유는 아이리시의 전통을 가장 많이 살리고 있는데 그와 동시에 재밌는 시도를 굉장히 많이 하는 증류소예요. 여기 있는 세 가지 제품들은 원래 옛날부터 생산하던 방식을 그대로 가고 있는 거고요. 얘도 한정판으로 이번에 나왔던 건데 싱글 파스틸이라고 해서 생산하는 아이리시 증류소가 몇 개 없었어요. 요즘엔 다시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위스키를 보리랑 물로 만들잖아요. 영어로 얘기하면은 몰트랑 워터라고 표현을 하는데 얘는 몰트, 워터, 발리 이렇게 들어가요. 발리가 그냥 보리고요. 몰트는 싹을 틔운 보리. 식혜에 빗대면은 생쌀이냐 엿기름이냐 이런 차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보리 함량이나 이런 것 때문에 세율이 좀 달라지기 때문에 몰트 대신 그냥 발리를 좀 섞어서 만들었었는데 특이한 특징들이 많이 나와서 그걸 싱글 파스틸이라고 부르게 된 거고요. 그래서 요거는 물이랑 싹을 틔운 보리, 싹을 안 틔운 보리 증류해서 단식 증류기로 생산하는 아이리시 제품의 싱글 파스틸이라고 붙이게 되는 킬링도 거고요. 괜찮아요. 이거는 재밌는 아로마들이 되게 많은데 위스키인데도 불구하고 히비스커스나 치즈케이크 이런 상반되는 여러 가지 플레이버들이 굉장히 많이 섞여 있어요. 이건 얼마입니까? 1,000원에 지금 판매를 하고 있고 그리고 또 하나 재밌는 거는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보통 여기 보시면 럼 캐스크, 와인 캐스크 이런 식으로 다 써 있는데 얘는 특이하게 플랜테이션 럼 캐스크라고 특정 브랜드를 언급을 하게 돼요. 이게 럼 캐스크, 버번 캐스크 이렇게 따로 얘기를 하는 이유는 오크통을 비워놓고 거기 숙성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 남아있는 정도의 양으로는 똑같은 버번 중에서도 이건 와일드 터키에서 나오는 버번의 특징이 배어 나옵니다 라고 할 만한 유의미한 차이가 없어서 버번 캐스크라고 뭉뚱그려서 얘기하는 거예요. 럼 캐스크도 당연히 마찬가지고요. 근데 얘는 플랜테이션 럼 캐스크라고 굳이 밝히고 있어요. 그 이유가 이 제품도 한정판으로 나온 건데 플랜테이션 럼에서 좀 특이한 포인트가 파인애플 럼을 생산하고 있잖아요. 파인애플 럼 캐스크에다가 위스키를 숙성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플랜테이션 럼 캐스크라고 그런 아로마가 충분히 있나요? 확실히 나기는 납니다. 근데 제가 위스키를 추천드릴 때 항상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그냥 드셨을 땐 파인애플의 향이 직관적으로 나는데 이건 파인애플 향 나는 위스키래라고 마시면은 다른 향들 때문에 생각보다 약한데 겪으실 수도 지금 있다는 점은 좀 한 가지 네. 제안이 들어왔는데 시청자분들께서 네. 100만 원으로 다 뽑기를 하는 건 어떻겠냐고. 자기 돈 아니라고 이거 지금 와우.
오. 요거는 지금 벗을 때 먼지나 기스 방지하기 위해서 들어있는 부직포 케이스고요. 요거는 나중에 나갈 때는 접어서 부직포에 씌워서 같이 나갈 예정. 이게 40만 원이라고요? 445만 원. 아, 445만 원이요? 가격을 잘못 보셨구나. 발리니는 가장 정규 라인 중에서 15년과 30년 두 개만 발매를 해요. 이거는 가격이 11만 3천 원이네요. 네. 요것도 사실 오늘 그 방문하신 목적이 어느 정도 부합할 수 있다고 보는데 1리터에 12만 2천 원짜리로 일단 용량 대비 가격은 괜찮아 보여요.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은 요게 원래 트래블 리테일 익스클루시브라고 보통 요런 제품들이 면세 전용이거나 증류소에 방문했을 때만 살 수 있거나 요런 식으로 나오는 라인들인데 요거는 제가 알기로 면세 전용 라인업이었어요. 이번에 요것도 역시 병행 수입 업체라는 그런 수입사들이 가져오면서 이게 유통이 시작된 제품이고요. 여기서 볼 수 있듯이 오크통 4가지를 섞어서 썼다라는 개념으로 보시면 되고요. 뒤에 보시면은 엑스 버번 배럴이 있고요. 아메리칸 버진, 그 다음에 지금은 매진된데 라프로익에서 원래 또 오피셜 라인은 쿼터 캐스크, 그리고 유러피안 오크 혹스헤드 요렇게 지금 나와 있고요. 요 4가지 오크에서 섞어서 나오는 제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0년과 비교해서는 어떨까요? 10년과 비교했을 때 좀 더 단맛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라프로익 10 같은 경우에는 장점이자 단점인 포인트가 피트가 굉장히 강해요. 피트 가성비가 가장 좋은 위스키이다 보니 안 좋아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설명을 드리면은 피트가 너무 세서 위스키를 먹는 느낌이 아니고 알코올 들어있는 피트를 먹는 느낌이다 라고 표현하시는 분들도 간혹 계시거든요. 그런 포인트로 비교할 때 얘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는 얘가 피트가 좀 덜하면서 다른 향이 같이 올라온다라고 느끼실 수가 있고요. 근데 맛 자체만 보면은 포오크보단 쿼터 캐스크가 좀 더 밸런스나 이런 게 더 좋다고 보고 있고요. 워낙에 잘 만든 제품이다 보니까 이게 사실 병행 수입 특성상 이게 나가고 나면 언제 누가 얼만큼을 가져오는데 얼마에 들어올지 모른다는 그럼 포크를 선택해보도록. 라프로익 10도 마찬가지라고요. 이 블라드녹을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은 마스터로 있는 닉 세비지라는 분이 맥켈란 증류소에서 근무를 하시다가 지금 블라드녹의 마스터 디스틸러로 와 계신 분이고요. 블라드녹 증류소 같은 경우에는 옛날부터 위스키 많이 마신 분들께서는 아시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저는 사실 이번에 수입을 하는 과정에서 처음 알게 됐는데 여기 원래 디아지오 소유의 증류소였어요. 디아지오에서 생산을 멈추고 있는 증류소 부지였는데 호주 사람들이 와서 여기를 사겠다고 했는데 디아지오는 안 팔았죠. 호주 사람들이 블라드녹은 되게 좋아하고 그 지역에서 하면 맛있게 나올 것 같으니까 이 지역이 자연이 너무 이뻐서 캠핑장을 만들겠다. 증류소를 안 짓는 조건으로 부동산 계약에 사인을 했어요. 하고 나니까 이제 본심이 나와야 되잖아요. 증류소를 만들고 싶으니까 다시 디아지오에 연락한 거죠. 캠핑장을 만들었는데 그냥 캠핑장 하면 전 세계 어디에나 있는데 차별점을 만들어야 된다. 여기가 마침 유명한 블라드녹 증류소의 부지니까 증류 체험을 하게 만들겠다. 그러다 보니까 디아지오도 또 바보가 아니거든요. 굉장히 거대한 회사고 비즈니스도 잘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증류량에 대한 제한을 뒀어요. 어쩔 수 없이 필연적으로 소량 생산이 유지가 되는 증류소인 거고요. 이게 한국 시장을 또 진출을 원하고 있었고 저희 쪽에서도 워낙에 좋아하던 제품이다 보니까 위스키에 비해서 독립병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수입한 최초의 위스키. 되게 굉장히 신기한 게 약간 꾸덕한 치즈 같은 그런 체다 치즈의 향이 많이 난다고 해서 그래서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피트 중에서 조금 알려지지 않은 그런 게 있을까요? 피트 같은 경우에 특히나 그 매니아 분들이 탄탄하기 때문에 안 알려진 거는 저도 모를 정도로 안 알려진 걸 거고요. 그나마 저희가 판매하고 있는 것 중에서는 이 제품도 좀 소개를 드리고 싶은 게 1리터짜리에 27,000원이라서 가성비도 되게 괜찮은 편이고요. 안옥 증류소에서 검은 케이스로 나온 애들이 피트가 좀 들어있는 편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얘 같은 경우에 좀 시트러스함, 약간의 산미라고도 느낄 수 있을 것 같은데 모과나 라임에 있는 그런 시트러스가 같이 들어있는 편이어서 에어링 어느 정도 하시면은 드시기 굉장히 밸런스 좋은 제품으로 느끼실 거예요. 이 틸링이 재밌는 시도도 많이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틸링 블랙 피츠 요거는 약간 언어 유희를 사용한 건데 아이리시인데 피티드 위스키고요. 버번이랑 소텔은 캐스크를 사용해서 만든 후추, 바베큐 요런 플레이버가 같이 들어있다고 표현을 많이 하더라고요. 자, 요거 한번 뽑아볼게요. 그래. 키역이 글렌립의 시입니다. 오늘 먼 길 와주셨는데 제가 서비스로 2개 하나씩 뽑기 하나를 선물. 여기서 좋은 거 나오면 어떻게 하려고? 5등. 잠깐만, 이거 다 5등 아닙니까 지금? 괜찮아요. 200박스 몇 개야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이거는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은 제품인데 블라드녹에서 나오는 블렌디드 위스키고요.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저는 굉장히 좋아하고 있어요. 라벨이 일단 첫 번째로 이쁘고요. 왜냐면 이 정도 가격대에서 입문자분들이 드시기에 부담 없는 가격대에 라벨도 이쁜데 이걸 집에서 나중에 드셔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맛도 좋은 편이에요. 물론 치명적인 단점이 블렌디드다 보니까 피니시가 많이 짧은 감이 있기는 한데 그거를 감안했을 때도 충분한 맛과 향이 있다라고 저는
저는 생각을 해서 추천을 드리는 제품이고요. 113,700,000원입니다. 그리고 저는 어쨌든 테치리코에 방문을 해서 굉장히 많은 설명과 함께 아주 가성비 좋은 위스키 10병과 글렌립의 3병을 제가 뽑기로 뽑았고요. 한 병은 또 서비스로 주셨는데 감사드리고요. 너무 적극적으로 설명해 주셔가지고 구독자분들이 도움이 되게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제가 또 저거 한 병 한 병 다 리뷰를 해서 영상을 또 올려드릴 테니까 구독 한 말씀. 저도 오랜만에 또 즐거운 시간 보낼 수 있었고 앞으로 다른 분들께서도 빠이 술장 보고 찾아오시면은 제가 동일한 혹은 그보다 더 좋은 서비스를 드리기 위해 와우.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 멋있다. 다녀왔어요. 지금 사장님과 여러 가지 대화도 나누고 뽑기도 하면서 되게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10병을 구매를 했고요. 그 다음에 제가 뽑기를 하나를 해서 글렌립의 12년이 당첨이 됐어요. 5등이 글렌립의 12년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사장님께서 서비스로 6만원짜리 뽑기를 한 번 더 서비스로 주셨는데 또 글렌리벳이 걸려서 총 12병입니다. 역시 제로페이를 이용을 했습니다. 요 사장님 거와 제 거 50만원씩 쓸 수 있거든요. 한 달에 합쳐서 100만원, 실제 구매 가격은 90만원이 되겠죠. 그래서 10% 할인, 이런 식으로 총 제가 쓴 금액은 100만원 초반대가 되겠죠. 가지고 온 위스키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총 12병의 위스키를 구매를 해왔습니다. 좀 이번에도 역시 굉장히 좀 해자스러운 구매가 되었었는데요. 오른쪽에 있는 글렌리벳이 이제 하나는 뽑기, 하나는 서비스로 받은 65,000원 상당의 글렌리벳 12년이에요. 지금 이것만 봐도 제로페이 10만원에다가 총 16만원 정도의 할인을 받은 셈이 되겠죠. 저도 거의 못 들어본 위스키들이 많아요. 설명을 너무 잘 해주셔가지고 진짜 듣다가 굉장히 많이 빠져들었는데, 일단 소개를 하자면 킬링 위스키고요, RUDD 체리 캐스크 블렌디드 몰트고요, 라프로이 4오크, 달윈이 15년, 블랙 스네이크 잉글리시 몰트 위스키고요, 블라드넉, 킬링 위스키 피티드, 글렌스코티아 같은 경우에는 이 전용잔을 같이 서비스로 증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아노 피트 하트고요, 컴퍼스 박스에서 나오는 피트 몬스터, 그리고 글렌립의 2병, 마지막으로 서비스로 주신 히어스코 샘플 병입니다. 50ml짜리 샘플 병인데 맛을 한번 보라고 이제 사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셨고요. 이 모든 것이 바로 이 가격에 구매가 가능했습니다. 어떤 것부터 리뷰를 해볼지 저도 굉장히 기대가 되고요. 다음 영상부터 위스키 리뷰와 그에 맞는 음식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수고해주신 우리 요 사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시즌2의 첫 번째 리뷰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아빠의 술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